안녕하세요, 행복의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공식 런칭 행사를 가졌죠. 바로 신형 팰리세이드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어떤 모습일지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했고, 저도 실제로 오늘 처음 보는 차거든요. 신형 팰리세이드 관심 있으신 분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채널톡 남겨놨습니다. 채널톡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형 팰리세이드는요,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그리고 2.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 가솔린 터보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이번 팰리세이드는 총 3가지 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총 3개로 나옵니다. 오늘은 전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도 캘리그래피가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느낌을 보시면 아마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크다. 네, 정말 크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커졌습니다. 전장은 무려 5m가 넘어서 5060mm가 되고요. 전폭은 1980mm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 한번 서보면요, 이 정보가 높다 보니까 거의 명치 부분까지 옵니다. 제 키가 사실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175 정도 되는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팰리세이드의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DRL 부분이죠. 기존에 있던 그 수직형 DRL이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많이 달라졌죠. 직사각형의 이 DRL이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DRL인 동시에 방향지시 등 역할도 하거든요. 실제로 도로에서 보면은 정말 눈이 깜빡깜빡 하는 게 나 팰리세이드야, 그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DRL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풀 LED 헤드램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릴도 굉장히 직선을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넓어 보이는 이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히든 라이팅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 히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모델은 기본으로 램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RL과 램프가 같이 결합하면서 웰컴 라이팅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팰리세이드와 함께 하실 때 차량과 소통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한종만 무료고 나머지 4종은 구독을 해야만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가격적인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요, DRL 끝선부터 이렇게 쭉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 정말 인상적이고 정말 칼각으로 쫙쫙 정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선의 이 라인들을 정말 잘 살려놨기 때문에 이 차의 전폭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인 정리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끝선과 파팅 라인 요 부분을 쭉 타고 올라가시면 이 후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통일성 있는 라인 선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 후드가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볼륨감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 캘리그래피 전용 범퍼가 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액티브 에어플랩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릴 맨 아래쪽에 있는 이 형상과 통일성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이 차의 정보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요, 이 범퍼 디자인은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에서는 좀 변경된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색상은요,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이라고 합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색상으로 살짝 이 녹색, 이 그린색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좀 짙은 녹색인데 조명을 좀 받으면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녹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촬영할 때도 캘리그래피 모델이었어요. 그 차량도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색상이었죠. 이번 신형으로 오면서 이 색상의 어떤 고급감도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측면 보러 왔는데요. 팰리세이드 5m가 넘는 차량답게 정말 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부터. 네, 다리가 좀 짧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와, 6걸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5060mm입니다. 5m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DRL이 시작되는 부분, 이 끝선에서 쭉 이어져서요, 굴곡 없이 정말 직선의 끝판왕입니다. 뒤,
리어까지 쭉 이어지는 이 직선이 이 차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타이어는 21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요. 프레스티지 모델로 넘어와야지만 20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캘리그래피도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옵션을 적용하시면 21인치 휠까지 1인치 인치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할 때 어떤 그 주행감을 느낄 수 있을지 저도 역시 궁금하네요. 추후에 한번 시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드 같은 경우에도 바디 색깔과 동일한 크레들이 적용이 돼서 이 차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보시면 이 루프렉도요, 이전 세대에서는 여기가 좀 막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 중간이 뚫려 있습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여기에다가 끈도 묶고 결박도 해서 짐을 한번 실어 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루프렉부터 디필러에 내려오는 라인도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라인은 그대로 이 테일 램프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잡하지 않고 심플하면서 이 볼드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보조 제동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요, 여기도 똑같이 디자인 통일성을 또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디지털 센터 미러 카메라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보면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 후방 시야를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번에 클리닝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즐이 있어서 워시액을 쭉 뿌려주면서 이 카메라를 닦아주게 되는 거죠. 후방 카메라도 역시 여기에 클리닝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펠리세이드 레터링 하단에 이렇게 번호판 플레이트 영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블랙으로 처리가 돼요. 하지만 캘리그래피 모델에서는 이 부분도 도장 색깔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가고 있죠. 트림별로 디자인이 좀 다르면서 캘리그래피만의 고급스러운 참여성을 계속 가져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4륜구동이기 때문에 H트랙 마크도 여기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저는 인상 깊은 것은 사실 디자인 요소로는 이 직선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차체의 어떤 실루엣은 굉장히 곡선 형태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 저항 개수도 굉장히 좋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트렁크. 지금 3열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공간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메탈 소재로 이렇게 가드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좀 전고가 높기 때문에 짐을 옮길 때 여기 한번 걸치게 돼요. 가드가 있어서 좀 스크래치도 좀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이냐면요, 이 정도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캐리어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 사이즈의 캐리어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2열과 3열 어떤 시트를 조절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를 때마다 2열 또는 3열 이렇게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5홀 버튼이 있는데 5홀 버튼을 눌러서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한번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전체 2열과 3열이 동시에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대에서는 저 2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힘없이 툭 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누르면 툭!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 시거잭 바로 윗부분에 이 네모 박스 같은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가솔린 모델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을 때 V2의 시스템 단자가 이쪽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접어봤는데 공간감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공간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남자 PD분이 있는데 정말 거대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걸려요. 한번 들어와 보시죠. 크죠? 네, 우리 PD님 어때요? 캠핑 좋아하시는데 차박 가능하겠습니까? 잠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잠만 잘 수 있다. 한번 좀 더 들어와서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랑 좀 눕기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참고로 7인승이기 때문에 2열 시트의 가운데 부분이 지금 휑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피해서 좀 누우셔야 돼요. 이렇게 누워보세요. 네, 썬루프 때문에 개방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차박 가서도 별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 좋은데요?
자, 신형 팰리세이드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내부를 보면요,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이 공간이 주는 이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아늑한 집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곡선 형태의 실내 인테리어를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둥그렇게 지금 처리를 했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끈한 그런 곡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딱 들어오면은 좀 편안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브라운 원톤은 캘리그래피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카라멜 같은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앉았을 때 이 느낌도, 착자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전면부 좀 보시면요, 이 부분이죠.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운전자가 혹시라도 운전을 할 때 좀 주의 깊게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감지를 해서 경고 메시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굴곡진 커브드 형태의 디스플레이여서 운전자가 볼 때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네요. 혹시라도 제가 이 핸들과 이 클러스터 사이에 시야 확보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식 기어 변속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말 그 편의성을 좀 강조한 그런 버튼의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에 오토홀드 버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가 이쪽에 버튼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조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버튼이 운전석 가까운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크기 때문에 프론트와 리어 이렇게 독립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센터 콘솔 부분인데요, 이 차는 7인승이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9인승을 선택을 하시면 이 센터 콘솔 부분이 올리시면 하나의 좌석 공간이 되는데, 이 1열 가운데 좌석은 좀 앉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공간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여기에 3개가 있는데, 이 2개는 100W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속 충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VC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7인승 가솔린 캘리그래피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양문형으로 열리는 수납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7인승 캘리그래피에만 적용이 됩니다. UVC 살균 모드를 한번 키시고 여기에다가 뭐 장갑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걸 넣어놓고 살균을 좀 하는 역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조수석의 좌석을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 천장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2열에 보시면은 그립 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이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짜짜. 이 차는 7인승이기 때문에 2열에는 이렇게 독립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되고요. 리클라이닝 가능합니다. 참고로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릎 공간 한번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1열에 앉았을 때 제 운전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놨습니다. 오, 상당히 넓어요. 24cm? 한 뼘 정도 무릎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광활한 그런 공간이고,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뭐 전혀 간섭될 것도 없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7인승에는 다이나믹 바디케어 시트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마사지 기능입니다. 무려 80만 원짜리 옵션이에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로 넘어오셔도 이 부분은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선커튼 수동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조 장치는 이쪽 천장부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쪽 하단부에 좀 위치하고 있을 법한데,
이번 팰리세이드에서는 천장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9인승 모델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 센터 콘솔이 이렇게 젖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간에 대한 어떤 제약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7인승은 밑에 놓고 9인승만 뭐 올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버전을 두 개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휑하게 남아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를 적용을 하시면 220V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차량용 배터리를 220V로 변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출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막 사용하시면 차량도 방전될 수 있을 뿐더러 아마 작동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시면 V2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 무시동 상태를 스테이 모드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 모드로 놓으시고 차박이나 아웃도어 환경에서 전자제품을 자유롭게 좀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실제로 버튼은 아닙니다. 후측방 경고 시스템입니다. 측방에서 뭔가 감지가 되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전을 좀 강화한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3열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좀 턱이 있습니다. 이게 정석은 아닌 것 같고요. 현대가 마련한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한번 제가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열 좌석 때문에 3열로 넘어가기가 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숄더 부분에도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르기도 좀 편한 위치에 있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유아용 시트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시트백이 고정된 상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3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살짝 숙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시트백은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죠. 이게 만약에 접힌다고 하면 유아용 시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좀 간섭이 발생할 텐데, 지금 고정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3열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편할 것 같네요. 네, 2열 시트가 얘보다는 조금 앞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무릎 공간이 살짝은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실제로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시트는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3열 시트가 이 부분을 그냥 짐칸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 앉아서 가도 돼, 편하게 가 라는 의미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릎 공간, 그리고 헤드룸도 이쪽 천장 부분이 살짝 이렇게 움푹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그런데 주먹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빽빽하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이고요. 하지만 또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전동이 전부 돼요. 그래서 최대 각도로 지금 눕힌 상태인데요. 아까보다는 좀 편안한 자세가 되네요. 그리고 슬라이딩을 하면은 뒷공간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공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 무릎이 좀 접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허리에 하중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앉아서 갈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가운데 시트에는 열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 쿼터 글라스가 정말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3열에 앉아도 개방감이 확실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 착장감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허리는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PD님도 한번 3명 다 앉아볼까요, 우리? 어우, 야, 너무 커. 안 돼. 생각보다 편한데? 아, 편하다고? 그러세요? 부산 갈 수 있겠어요? 부산은 못 가요. 아우. 자, 여기 저희가 이제 PD님들까지 해서 저희 3명이 3열에 앉아봤는데, 정말 낑깁니다, 이거. 또 이분이 좀 거대해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부딪혀요. 무릎 공간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고, 헤드룸도 진짜. 헤드룸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지금 이분 옆에 있으니까. 쿼터 글라스가 그나마 커져서 다행입니다, 진짜. 안 그랬으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뻗을 수 있어서 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리 뻗고 있었네. 아니, 이분 다리 뻗고 있었네. 아, 네. 편안합니다. 아주.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안 괜찮아. 자, 내립시다. 하차. 어우, 야, 엉덩이가 너무 껴. 아우. 네, 오늘 저와 함께 신형 팰리세이드 2.5 터보 모델을 알아봤습니다. 상품성도 훨씬 더 좋아지고 또 크기도 커진 만큼 훨씬 더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풀체인지가 된 것 같아요.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복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